돈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손실 위험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그들의 현실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수입니다. 저는 자식을 낳기 전에 엄한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제 엄한 부모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갖기 전에는 엄한 아빠가 돼서 교육을 잘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엄부자모, 아빠는 엄하고 엄마는 자애로운, 이런 걸 강조하는 책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엄한 아빠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아이를 막상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낳기 전 마음과는 좀 약간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1997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에요. 두 가지 치료법이 존재하는 병이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첫 번째 치료법은 보수적인 치료법인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완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치료법이고요. 두 번째 치료법은 큰 후유증이 생기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완치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치료법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것인가요? 만약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 이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치료법을 권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는 환자들에게 비교적 모험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신이나 가족의 문제일 경우에서는 보수적인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기본 예측 오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타인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더 과감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4년도 메릴랜드 로요라 대학교에서 한 실험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더 모험적인 그 모습이 되지만 자신의 돈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더 모험적이게 될까요? 이 연구에서는 바로 돈과 심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결정을 내릴 때는 돈과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손실 위험도 더 크게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하지만 돈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손실 위험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돈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심리적으로 혹시라도 이룰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내년에 갈 여행 계획을 우리 짤 때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내가 어떤 경험을 할까, 이런 긍정적인 면을 상상하게 되는 게 쉬운데, 하지만 당장 내일 여행을 간다고 이렇게 가정하면 항공권을 못 구하면 어떡하지? 호텔이 생각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부정적인 면도 더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결정자와 당사자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심리적 거리가 또한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더욱 보수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의 조언은 항상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안정지향적인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통의 자녀들은 부모에게만 이제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스승이나 대단한 존재한테 이렇게 타인한테 조언을 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럼 당연히 부모들은 이제 사업보다는 직장인이 돼야 된다, 그런 식의 모험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들이 조언으로 더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최소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자가 아닐 때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을 좀 주의하시고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괜히 멋진 어떤 조언을 구하려고 의도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지라도 조언을 딱 받으려고 했을 때 상대는 결국 아주 김 빠지는 소리,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야 현실적으로 말이 되니, 다소 길을 꺾는 그런 얘기들을 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죠. 대부분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계속 더 그럴수록 현실적인 조언만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실적인 조언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좀 느꼈어요. 진짜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구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만나는 게 좀 어려울 때는 책을 받고 상상으로 했죠. 이분이라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구축해서 보여줬지만 정말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정말 일절 조언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아주 현명했던 그 처사였다는 것을 지금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무조건 남한테 도움을 얻고 조언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했던 거는 정말 가슴에 벅찬 힘을 얻기 위해서 하신 건 분명할 텐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기운을 뺏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이유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왜 제가 항상 스승을 찾고 더 큰 존재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한테도 저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제 현실을 자꾸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자신의 현실을 그들의 현실로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제자들한테도 절대 현실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 삶도 너무나 멋있게 잘 행복하지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현실로 이렇게 경험하는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의 그 취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로 믿고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